2024년 봄, 제네바,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거릿 하틀리, 영국 출신, 54세, 국제군사기록 검증위원회 수석 검증관, 20년 동안 전 세계 역사 분쟁 문서를 검증해온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증거를 믿는 사람. 동료들이 뒤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음 칼.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거릿, 미국이 터뜨렸어. 한국 전쟁 학살 문서야. 70년 봉인 해제. 마거릿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속보 자막이 붉게 번쩍였습니다. 한국군 민간인 학살 기록 공개. 그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상했어.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마거릿은 부산의 어느 묘지 앞에 꽃을 내려놓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이것은 그 열흘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이 70년의 진실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마거릿이 인천공항에 내린 건 4월 초였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이민국을 통과했습니다. 11분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은 보통 40분이 넘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거릿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사실을 지웠습니다. 공항 하나 빠르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그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사흘 전 새벽, 제네바 회의실에서 위원장 앙드레가 말했습니다. 마거릿, 한국 정부가 공식 검증을 요청했어. 열흘 안에 결론이 나야 해. 못 내면 미국이 공개 확정 선언을 해. 마거릿이 원본 파일을 폈습니다. 미군 연락장교 카터 중위의 보고서. 1952년 10월 14일. 경상남도 밀양 인근. 한국군 제3사단. 민간인 희생 추정 80명. 날짜. 부대번호. 서명. 도장. 미 8군 공식 양식. 마거릿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앙드레가 잠시 그녀를 봤습니다. 한국이잖아. 마거릿은 대답 대신 파일을 닫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문서는 진짜다. 내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왜 마거릿은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15년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거릿은 함께 연구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역사학자 김태형 박사. 3년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김태형이 마거릿의 연구를 가져갔습니다. 단독 발표, 단독 수상. 마거릿이 항의하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동 작업이었잖아요. 기여도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였습니다. 한국은 마거릿에게 언제나 의심의 나라였습니다. 스승 클레어 교수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나라야. 마거릿은 그 말을 깊이 믿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구에 국가기록원 담당자 이지현 사무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정장. 하틀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호텔은 나중에 가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현이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마거릿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폈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관심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열흘 안에 끝내는 것. 그것만 생각하며 차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녀가 모르는 장소에서 한 노인이 낡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사람이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듯이 국가기록원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기록원 전문가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거릿이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구석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정장이 아닌 남색 점퍼, 흰 머리,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거릿이 이지현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죠? 박인수 선생님이십니다.
전직 부산항 하역 책임자셨어요. 지금은 부산전쟁기념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이번 사안과 깊은 관련이 있으셔서 모셨습니다. 마거리 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원봉사 노인. 그리고 접어뒀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기록원 측은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문서번호, 날짜, 출처, 하나씩 마거릿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나중에 만들어진 건 아닌가? 번역 과정에서 조작된 건 아닌가? 회의가 2시간쯤 됐을 무렵 박인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박사님, 카터 중위 보고서에서 좌표 항목을 직접 보셨습니까? 마거릿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좌표가 현재 지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거릿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박인수가 잠시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기억에 의존할 일은 없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이지현이 다가왔습니다. 박인수 선생님, 아버님이 제3사단 출신이세요. 1952년 당시 현장에 계셨던 참전용사입니다. 마거릿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검증하러 왔습니다. 개인 증언은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이지현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 마거릿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줄에 썼습니다. 박인수, 참전용사 아들. 수첩 보유. 신뢰도 미확인. 그 수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인수는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1984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인수야, 언젠가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온다. 그때까지 잘 간직해라. 4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거릿은 원본 파일을 펼쳤습니다. 카터 중위 보고서 214페이지. 한 줄씩 읽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한국 측 번역과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 일치했습니다. 마거릿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번역 오류가 없다. 반박하려면 오류나 조작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눈에 걸렸습니다. 카터 보고서의 좌표 항목 앞에 계속 같은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프라크 서머. 대략. 추정. 인근. 군사보고서에서 좌표가 추정이라는 건 어색했습니다. 전투보고서는 정확한 좌표가 기본입니다. 마거릿이 메모했습니다. 좌표 항목 어프라크 서머 반복. 이유 불명. 하지만 결론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좌표가 다소 모호해도 보고서 자체는 유효하다. 점심도 거르고 일했습니다. 오후 3시. 이지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인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마거릿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박인수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그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쁘신 거 압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거릿이 팔짱을 꼈습니다. 카터 보고서의 좌표. 1952년 당시 미군 좌표 체계로 변환하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거릿이 말이 없었습니다. 밀양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950년대 미군 좌표 체계는 지금과 다릅니다. 당시 체계로 변환하면 그 좌표의 실제 위치는 밀양에서 35km 떨어진 함양 인근이 나옵니다. 마거릿은 잠시 그를 봤습니다. 박인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자료를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마거릿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1950년대 미군 좌표 체계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2시간 뒤 마거릿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인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좌표가 달랐습니다.
밀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3사단 12연대 행군 기록에 따르면 그 부대는 함양 근처에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 제임스였습니다. 마거릿, 일본 언론이 쏟아지고 있어. 국제 여론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 8일 남았어. 마거릿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저녁 하늘이 붉었습니다. 좌표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틀린 건가? 그리고 박인수의 수첩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건가? 그 노인은 왜 40년 동안 그것을 기다렸는가? (2024년 4월) 서울. 다음 날 아침 마거릿은 일찍 기록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인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조용히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마거릿이 다가갔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박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1950년대 미군 좌표 체계 설명문서. 당시 지형도 원본 스캔. 그리고 직접 손으로 계산한 좌표 변환표. 마거릿이 훑었습니다. 정교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걸 언제 만드셨어요? 3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마거릿이 멈췄습니다. 3년 전이요? 이 문서들이 언젠가 세상에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70년 봉인을 풀 예정이라는 건 공개된 정보였으니까요. 마거릿은 다시 글을 봤습니다. 자원봉사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이야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박인수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1952년 당시 제3사단 12연대 소속이었습니다. 병장이셨어요. 그리고 그 10월 14일 아버님 부대는 밀양에 없었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거창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박인수가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이 수첩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1984년이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잘 간직하라고. 조용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마거릿은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표지, 군데군데 얼룩, 손때가 깊이 베어 있었습니다. 40년.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작고 또렷한 한국어 필기. 날짜
날씨, 이동 경로, 그리고 짧은 메모들. 오늘 비, 발이 아프다. 중대장님이 빵을 나눠주셨다. 전후 이창식이 편지를 받았다. 부러웠다. 마거릿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발이 아팠던 한 사람. 빵 하나에 고마워했던 한 사람. 고향에서 편지를 기다렸던 한 사람. 마거릿은 자신이 무언가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박인수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마거릿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수첩을 쥐어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인수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인수야, 우리는 그런 짓 안 했다. 나는 그걸 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젠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내가 말해줘야 한다. 마거릿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꼭 말해드리겠다고. 이 사람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마거릿은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는 사람. 그 생각을 마음 깊이 넣었습니다. 아직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은 채로 2024년 4월 서울 엿새가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나흘. 마거릿은 지쳐 있었습니다. 좌표 오류는 확인됐습니다. 수첩의 행군 기록도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국제 검증에서 개인 수첩은 공식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거릿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1. 좌표 오류 확인됨. 2. 부대 행군 경로 수첩 기록과 불일치. 3. 카터 보고서 신뢰도 의문. 4. 공식 군사 기록 원본 미확인. 네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한국 측 군사 기록은 전쟁 혼란 속에서 일부 소실됐습니다. 이건 한국 측도 인정했습니다. 마거릿이 이지현에게 말했습니다. 미군 기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카터가 이후에도 비슷한 보고서를 썼는지, 오류를 수정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긴급 열람 요청했는데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7일이요? 우리한테 나흘밖에 없어요. 이미 최대한 당겨달라고 했습니다. 마거릿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복도를 걷다가 불 켜진 방이 보였습니다. 박인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거릿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늦은 시간에 무엇을 보고 계세요? 1952년 미 8군 통신 기록입니다. 미국 대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이에요. 마거릿이 들어갔습니다. 영문 타이핑 문서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박인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가신 해가 1984년입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 부산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어요. 바빴습니다. 수첩을 받아두기는 했지만 솔직히 처음 몇 년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수첩을 꺼내 읽었습니다. 아버님이 전쟁 중에 날마다 쓰신 글들을요. 창밖에 서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수첩이 언젠가 중요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마거릿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인수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거릿이 받았습니다. 카터 중위가 1952년 11월에 작성한 통신 문서였습니다. 읽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월 현장 보고에서 부대 식별에 오류가 있었음을 추후 확인함. 정정 요청함. 카터 본인이 오류를 인정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원본 파일에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의 혼란. 서류 하나가 엉뚱한 폴더에 들어간 것.
그리고 70년 동안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것. 마거릿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카터는 스스로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70년간 그 문서를 찾지 않았습니다. 마거릿이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야 한다. 수첩 안에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다. 2024년 4월 서울 새벽 5시 마거릿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인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른 아침에 죄송합니다. 아버님 수첩 10월 14일 부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답이 바로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침 6시 기록원 회의실. 박인수가 커피 2잔을 내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거릿이 앉았습니다. 박인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10월 14일 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맑음. 중대 전원 거창 방면으로 이동 명령. 마거릿이 지도를 폈습니다. 거창. 밀양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함양 직전 마을 통과. 미군 카터 중위 합류. 함께 이동. 마거릿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카터 중위가 합류했다고요? 네. 마거릿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카터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밀양이 아닌 함양에. 박인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오후 2시. 잠시 휴식. 카터 중위와 이야기. 그분 영어를 천천히 말해줬음. 고마운 사람. 마거릿이 멈췄습니다. 고마운 사람. 전쟁터에서. 죽음 옆에서. 이 짧은 말. 박인수가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거창 도착. 주둔. 별일 없음. 마거릿이 연필로 표시했습니다. 10월 14일 오전 10시. 함양. 오후 4시 30분. 거창. 밀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박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봐주시겠습니까?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섞여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거릿이 사진을 들었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1952년 10월 14일. 함양 인근. 카터와 함께. 그리고 영어로. 윌리엄 카터 ELT 8TH 아미. 오크트. 14 1952 니어 HAMIANG. 카터 중위의 서명이었습니다. 마거릿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카터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날짜와 장소와 함께. 10월 14일. 함양. 밀양이 아니었습니다. 마거릿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박철만 병장. 23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카터 중위도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웃기도 했습니다. 마거릿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박인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1984년에 가셨습니다. 부산에서요. 마거릿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40년을 기다리셨군요. 박인수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죠. 그 한마디에 마거릿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배신한 한국인 동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한국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은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약속 하나를 지켜왔습니다. 마거릿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박인수가 아무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거릿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많은 것에 대해서. 2024년 4월. 서울. 사흘이 남았습니다. 마거릿은 전속력으로 움직였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첫째, 박인수의 수첩과 사진. 둘째,
카터 중위가 직접 서명한 사진의 날짜와 장소. 셋째, 카터가 1952년 11월에 남긴 오류 인정 문서. 이 세 가지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952년 10월 14일, 카터 중위와 제3사단 12연대는 함양 마이너스 거창 방면에 있었습니다. 밀양 사건과 무관했습니다. 카터 보고서는 좌표와 부대 식별이 모두 잘못됐습니다. 카터 본인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정 문서는 70년 동안 다른 폴더에 묻혀 있었습니다.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의 혼란, 서류 하나가 엉뚱한 곳에 들어간 것, 그리고 70년 동안 아무도 꺼내보지 않은 것. 마거릿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결론. 카터 중위의 1952년 10월 14일 보고서는 좌표 오류와 부대 식별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카터 본인이 1952년 11월 1일 정정 요청했음이 확인됐다. 박철만 병장의 현장 기록과 카터 중위가 직접 서명한 사진에 의하면 동부대는 밀양이 아닌 함양 마이너스 거창 이동 경로에 있었으며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는 근거는 없다. 마거릿은 다 쓰고 나서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근거 없다. 공식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거릿은 알았습니다. 박철만 병장과 그 전우들, 70년 동안 억울한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해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박인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버님 성함이 공식 문서에 올라갑니다.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마거릿은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담겨 있는지 알았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처음 왔을 때요. 네. 선생님을 자원봉사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인수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